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봐야죠. 네, 간밤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진전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상원은 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렇게 훈풍이 깃들어줬고 우리 지수는 전일장에도 그리고 전전일장에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금요일 시장인 만큼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조금 둔화된 만큼 계속해서 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까요? 0.5%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2,582.78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0.44% 상승으로 867.54포인트로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양대 지수 일단은 전일 미증시 훈풍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의 해소와 함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이 KH바텍은 그 휴대폰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주요 제품으로는 그 폴더블 폰 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폴더블폰의 시장 전망은 2021년 0.7%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올해 들어서 1.7%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스마트폰의 비중에 좀 크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시장성은 좀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폰 점유율이 한 45% 되는데 뒤이어서 중국의 기업들이 이루어져 있고 모토로라도 한국과 또한 그 해외 쪽에 북미 쪽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과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H바텍에 대한 수요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따른 이슈와 기대감을 통해서 이 KH바텍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 그 삼성전자에서 언팩 행사를 8월 그 2주차 때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 스마트폰, 그 폴더블폰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7월 말에 그 Z 플립 5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 한 이번 달까지 계속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성장세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KH바텍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KH바텍 어제도 저희가 이제 개장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듣게 됐고요. 요새 이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주식들은 따라가실 때 좀 좋죠. 그래서 오늘 또 KH바텍 들려드렸습니다.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SK 네트워크스는 그 SK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고요. 정보통신, 자동차 정비, 그리고 상사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31억 원,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중고차 매각 대수 증가와 스피드메이트라고 수입차 시장의 확대, 또한 그거에 대한 정비 때문에 매출이 좀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를 통한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는 한 번만 인증을 받게 된다 한다면 충전기를 자유롭게 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로 이 SK 네트워크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는요, 자회사 SK 일렉링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 초반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운영 업체인 에버온에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받았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지난해 그 급속 충전기 운영 업체인 SS 차저를 인수를 했고, 이게 SS 차저가 현재 SK 일렉링크로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SK 일렉링크가 전국 1,800여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인프라 확대됐을 때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실적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 3월부터 한 일거래를 빼고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줬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접근도 굉장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진입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최근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로 반정민 소장님께서 캐치를 해주셨는데요. 반정민 소장님과 잠시 후에 개장 시황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들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표정 좋습니다. 삼성 SDI만 유일하게 파란불로 움직일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외인의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뉴스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상승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판매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여전히 분위기 좋고요. LG화학과 네이버도 상승 흐름 기록하면서 오늘 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좀 표정이 엇갈리고 있네요. LNF는 0.75% 상승 나왔는데 간밤 또 테슬라가 중국과의 협업 소식에 일부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5%, HLB 0.26%. 저희 앞서서 증시 8에서 바이오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봤었는데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 표정 좋을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만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펄어비스까지 역시 좋은 분위기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들까지 장전에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 역시 출발합니다. 간밤 미 증시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오던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6월 FOMC 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면서 물론 총재들의 일부 발언들은 좀 엇갈렸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좀 조심스럽게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떻게 문 열고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6%가량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585.50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590선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보시죠. 0.42%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67.38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 아름다운 붉은 빛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 훈풍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겹쳐서 저희가 만나봤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41%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1.55%, SK하이닉스가 1.5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일단 상승을 이끌어주는 가운데 그 하단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의약품 쪽도 함께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증시 8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유한양행, 한리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의약품 쪽도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전기전자 쪽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메타에 이어서 애플도 이제 뭐 XR 이런 기기들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에 신작 출시 앞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LG 이노텍 오늘도 상당히 강한 붉은빛 띄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 3%가량 상승폭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LG 이노텍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은 조금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LNF는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됐는데 지금은 0.1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2%, 에코프로는 0.3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에서는 오락문화 업종이 확실히 좀 돋보였었는데 오늘 YG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장 좀 엑소와의 계약 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을 경험했던 SM은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기계장비, 화학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쪽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상승 흐름 강하게 켜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IT 부품주들도 오늘 좋은 표정 짓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시장 흐름 잘 이겨내려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죠. 오늘도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방금 살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전기전자의 날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기전자 강하게 지금 리드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로 보셔도 프로그램 순매수 쪽을 보시면 250억 정도 가량 삼성전자로 순매수가 몰리면서 플러스 1.3% 이렇게 오르고 SK하이닉스도 오늘 138억이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네요. 1.45% 상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IT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도 396억 이렇게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BM 오늘 0.4% 내려가고
77억 팔고 있는 에코프로 0.7% 이렇게 내려가고 시장은 오르는데 에코프로 BM 개인들 비중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오늘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저희 증시8, 증시9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미 많이 대피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대피하시리라 생각을 또 합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서 다시 좀 짚어드리면 삼성전자 355억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올라왔네요. SK 하이닉스도 135억까지 프로그램 순매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500억을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122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이쪽을 많이 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기까지도 오늘은 1.9% 이렇게 오릅니다. 삼성전기는 뭐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종목인데 IT 오를 때는 뭐 살 거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쪽 코스닥 쪽에서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QNC, SNS텍, ENF 테크놀로지, 아비코전자 전체적으로 IT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쪽으로 보시면요. DB하이텍 저희들이 센티멘탈 펀더멘탈권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6만 원 밑으로 쳐지면 올려놓고 지금 그러는 거죠.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도가 65억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플러스의 5.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수자 붙은 회사만 아주 뭐 시청률 좋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종목인데 오늘 보실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오늘 15%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분할한 이수화학은 마이너스 7% 지금 희비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뭐 이 두 종목보다는 이수페타시스에 더 관심이 많았었죠.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최근에 IT 플러스 AI 쪽이 아주 독보적인 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플러스 4.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프로그램 순매도 계속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 보니까 LNF도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28억이나 끼어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참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는 게 금일 상승을 한 이유는 아마도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하반기 때 그 4분기 때나 3분기 때 그 감산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주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좀 다소 좀 불안하실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의회에서는 다시 그 어느 정도의 그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발언이 나왔었고 심지어 중국과 좀 어느 정도 미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중 반도체 입장으로서 미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다소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쨌든 협상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대다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나 지리적 리스크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많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보다는 업황 기대감을 통한 효과가 더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흐름에 따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무조건 매수를 하라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CNN 쪽에서 나온 거 이게 탐욕 지수를 보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올까요? 68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리드. 이게 아주 탐욕스러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애플 관련해서도 말이죠. LG이노텍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을 계속 좋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괜찮죠? 그 LG 이노텍은 아마 계속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나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좀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마 다음 주일 겁니다. 다음 주 애플에 대해서 XR 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부분들이나 지금 현재 흐름들은 전혀 문제가 있지는 않은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기업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폰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시점이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화두는 AI인데 매일매일 제가 AI 오시는 분마다 여쭤보고 있어요. 오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수 페타시스 보니까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15,000원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지금 주가, 목표 주가 시장에서 컨센서스 보는 것보다 괴리율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15,000원 넘어가면은 저항을 좀 받을 거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받고는 있어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구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쉬어가야지만 정상적으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멘텀은 상당합니다. 뭐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AI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하지만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한 번 조정이 나와줘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흘러간다 한다면은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좋지만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쪽 요인들만 많이 좀 짚어드렸는데, 자, 양극재 쪽으로 보니까 지금 약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내가 가진 주식 지금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조금 약이 오르는데 에코프로 BM 오늘 뭐 0.4% 에코프로 지금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때리고 있고 말이죠. LNF까지도. 이쪽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신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워낙 지금 여기서부터 구간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는 약간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손절가나 목표가를 좀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시장 산업은 상당합니다. 상당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하반기 때도 뭐 기대감이 상당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좀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몸을 사려야 될 때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면서 테크주들 전반적으로 끌어가고 있고 AI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모멘텀이 유효하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 우리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 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0.7%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코스닥은 0.34%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로 상승 흐름 이끌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금요일 시장에는 늘 이분과 함께 개장 시황 분석하고 따라가 마라 종목까지 살펴봅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금요일 시장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무겁게 지고 있던 짐들을 좀 내려놓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자, 우리 시장도 좀 그런 분위기로 상승 흐름 이끌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장 마감까지 어떤 대응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정말 중요한 위치였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반도체 IT가 쉬어감에 있어서 그 쉬어감의 깊이가 깊으면 안 됐었거든요. 네. 어제 아마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보신 분들 굉장히 찝찝하거나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잘 올라왔는데 왜 또 단기간에 조정이 이렇게 깊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장 중후반부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마무리했고요. 다행히 어제 이제 저녁에 열린 이제 나사 본장에서도 또다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반도체 IT의 이제 수급과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요 며칠 쉬었던 소부장주들의 또 다른 이 빠른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면서 역시나 6월 달에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힌트를 또 어제 시장에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반등세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 시속 게임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가 한번 움직였었기에 만약 반도체 IT가 쉬어간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우리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6월 달에도 부담 없이 리스크 관리에만 좀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조금은 미국 시장의 불안한 모습과 함께 약간씩 좀 흔들리면서 와준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엔비디아가 견이 나나 싶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좀 반도체 종목들이 힘들게 가는 와중에서도 잘 버텨주면서 골이 깊지 않게 유지를 잘 해주면서 버텨줬습니다. 더불어서 정책적으로도 뭐 K-칩스법 3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김태성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라는 것은 증시 8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주가에도 최근 반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일정들 잘 챙겨보시면서 그리고 어떤 이슈들 나오는지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바이오 쪽까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자, 오늘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이유가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개장 시황을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에서 포착된 탑5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역시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KB금융도 자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애플 하면 이 종목인데 LG이노텍도 5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포스코엠텍, 윤성 FNC, 제이오, 디스플레이텍까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네, 저희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뒤쪽에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만큼 5개 종목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혹시 앵커님 애플 쓰시나요? 네, 저는 애플 좋아합니다. 네,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메리츠, 금융주주, LG이노텍 이렇게 5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KB금융,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이 4기업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내기가 조금은 어려운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LG이노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LG이노텍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이폰 13 대비해서 아이폰 14 버전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잘 팔리지 않았는데 아이폰 15를 기대하느냐? 바로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죠. 네, 저도 갖고 있게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일단 아이폰 13을 쓰던 분들이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 조금만 더 쓰자. 하셨던 분들 아이폰 15가 나오면 아마 이제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더욱이 LG그룹사, 특히 LG생활건강을 좀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제 LG그룹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 영역 바로 전장 쪽입니다. 전장 쪽에서 또 이제 1분기에 이 실적이 굉장히 또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매출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여기에 전장 사업부에서 이제 성장성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그러니까 더 좋은 실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G이노텍을 현재 구간에서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애플이라든지 아이폰 관련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공략 종목으로 관련주를 갖고 왔으니까요. 네. 그 시간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님이 이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게 또 한 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LG이노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읽어서 LG이노텍을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LG이노텍 지금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LG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거기다가 사실 애플의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문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따라가 말아 코너를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면 이 LG이노텍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증시구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 5개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있었죠? 자, 지금 나노신소재, 윤성FNC, 포스코엠텍, 제이오 디스플레이텍까지 현재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상승 탄력 좋게 받아내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인데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참 금요일장 치고 코스닥 증시가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게 코스피는 섹터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디스플레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전. 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실 이제 올해 1분기에 양극재, 음극재 뭐 안 오른 기업 없을 정도로 2차 전지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은 쪽, 그러니까 크게 반응하지 못한 쪽이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상용화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커져 나가는 산업인데 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할까? 딱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규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사업 이익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기업들이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통해서 큰 이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조금 시각이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공룡 기업들,
대기업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조금씩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에 관련주들의 또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이쪽으로 몰리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는 시선을 조금 틀어서 2차 전지 충전 인프라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 텍과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텍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장단점이 명확하죠. 작은 돈으로 굉장히 큰 상승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매도 물량으로 하락 변동성을 또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일단 변동성에 취약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저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적으로 보면 7,000원에서 7,500원 그 가격대 안으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디스플레이 텍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도 꼭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가 참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가총액도 살펴가면서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디스플레이텍 지금 분명히 저희 앞서서도 SK네트워크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이쪽으로 이목이 서서히 쏠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분명히 이 종목 괜찮고 충전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 때도 맞다. 다만 디스플레이텍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만큼 우리가 변동성을 크게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가격적으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조정 시에 매수를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는 LG이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따라가 마라 종목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디스플레이텍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마러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지 기대되시죠?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마러 첫 번째 종목입니다. LX 세미콘 가지고 오신 김태성 이사님이신데 자, 오늘 0.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LX 세미콘. 네.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따라 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충분히 따라가셔도 괜찮다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과 이제 모두 연결이 되고 있는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도 LG이노텍 말씀드릴 때 애플과 관련한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이 이제 LX 세미콘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모바일용 DDI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이폰 15라든지 이 OLED 관련 아이폰 이 부분에 부품을 좀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LG이노텍과 함께 뭐 애플이라든지 아이폰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LX 세미콘도 같이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IT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한번 구성 목록을 보면 이 오토모티브 쪽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순히 예전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떠한 특수한 기능 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이 매출 구조가 굉장히 이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LX 세미콘이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어서 전 반도체 쪽에서도 이 오토모티브의 성장과 함께 또 LX 세미콘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LX 세미콘은 팹리스 업체입니다.
네, 설계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이 팹리스 업체에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LX 세미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AI와 접목을 하거나 뭐 챗 GPT와 접목을 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과 접목을 하거나 이러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LX 세미콘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LX 세미콘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님께서 앞서서 애플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LG 이노텍 그리고 LG 이노텍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LX 세미콘 저희가 자세한 설명도 들어봤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안 움직인 반도체 IT가 없죠. 네, LX 세미콘도 충분히 움직이긴 했는데 중소형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치고는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역이용해서 더 오를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의 매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10만 원을 제시 드렸는데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가 한번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올라올 때 굉장히 큰 호재성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만약 여기서 이제 이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 고점 영역인 15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선 팹리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의 하반기 신작이라는 비교적 단기 이슈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만큼 LX 세미콘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반도체 쪽은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안 움직인 종목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은 LX 세미콘입니다. 따라서 상승 탄력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을 걸로 보고 계시고요. 좀 길게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시고 가격 전략 봤을 때 현재 가격에도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손절 라인 10만 원은 꼭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으로 LX 세미콘 따라간다라는 매수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펌텍코리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좀 상승이 나왔고 그 전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펌텍코리아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충분히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펌텍코리아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자, 화장품주들이 사실 반도체 IT의 상승에 가려져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물론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힘들지만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굉장히 좋은 이 상승 탄력을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뭐 색조라든지 이러한 기초 베이스 쪽보다는 저는 용기 쪽도 한번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펌텍코리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펌핑용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요새 스틱용 제품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선크림 같은 것도 예전에는 튜브형으로 좀 짜서 썼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이제 스틱형으로 돌려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펌핑용이라든지 이 스틱 제품이 최근에 이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만드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한번 높여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 펌핑용이라든지 이 스틱용 제품 이 금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영업 마진율적인 측면에서 타 경쟁사보다 지금 우위에 있기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용기 업체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화장품 기업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못 받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추세를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화장품 내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두 번째 따라가 바로 종목이었고요. 따라간다라는 매수 관점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현재 이 약간의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보다 저는 오늘 종가 부근 그러니까 뭐 3시 10분, 3시 15분, 3시 20분 거의 장 마지막에 한번 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을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일단 펌텍코리아가 최근에 이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하반기에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에 만약 화장품 쪽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마땅히 매수할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펌텍코리아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으로서 제시를 해주셨고 매수도 해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죠.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현재가는 2만 9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의 화두는 차이나 엑소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탈중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매출처를 북미나 또 다른 쪽으로 다각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펌텍코리아 이 부분에서 좋은 퍼포먼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성 이사님께서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따라가마로 종목들 이렇게 두 개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섹터가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어제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스코라던가 바이오 USA라던가 일정들도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김태성 이사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도 꼼꼼하게 선정을 해주시고 가격 전략 그리고 접근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김태성 이사님의 탑픽 바이오주는 어떤 걸까 또 궁금해지네요.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이유 그리고 저도 사실 제약바이오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발음도 그렇죠.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기업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기업의 주가를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우선은 그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숫자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이미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이 판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 그 안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이제 매출의 이 방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다른 제약 바이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신약 관련해서는 저는 SK 바이오팜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전증 신약 같은 경우에는 타 경쟁사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SK 바이오팜이 충분히 받아갈 현재 시기가 이제 되었고 또 이제 주가적으로도 다른 제약 바이오들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물론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받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 정리하는 가격이 아니라 한번 매수를 고려해 봄 직한 그러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는 SK 바이오팜 이렇게 두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심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큰 섹터일수록 우리가 그 실체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결국 실체는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태성 이사님은 셀트리온 그룹주, 우리가 뭐 램시마라는 그 라인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약 관련해서는 SK 바이오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금요일 개장 시황부터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이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0.26%가량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금요일장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